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벌써 3주째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간 라리가 시간이고요. 이번 22라운드에도 되게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 지고 알레티 이기고 바르셀로나 이기면서 레알 마드리드 49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8점, 바르셀로나 45점 이렇게 다시 선두권 세 팀의 승점 간격이 촘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세 팀의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부터 볼 건데요. 알라베스와 경기를 치렀고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라인업 보시면 바르셀로나가 가동할 수 있는 풀주전을 가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라인업이었습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바르셀로나 연속성을 끊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빌드업이라는 게 계속 공을 뺏기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 템포가 살아나면 그걸 수비하는 팀이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빌드업의 연속성을 끊기 위해서 좀 파울로 바르셀로나를 많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파울이라는 게 강도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결국에는 거친 파울까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왼쪽에 더용 얼굴 보세요. 진짜 한 대 칠 것 같은 얼굴이죠. 그만큼 거친 파울이 많았고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경기가 됐었는데 여기서 심판이 경고를 주는데 좀 관대한 사람이다. 그러면 경기가 많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경고라는 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한 파울을 하거나 또 역습을 끊거나 시간 지연을 하거나 심판한테 대들거나 뭐 이럴 때 경고를 주면서 선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뭐 파울이 계속돼도 거친 파울이 일어나도 경고를 잘 주지 않으니까 알라베스 선수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했고요. 이럴 때 사실 손해보는 건 공을 돌리는 팀이에요. 상대가 파울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더 거칠게 나오고 피할 수 없는 파울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템포가 툭툭 끊기니까 빌드업의 리듬이 살아나지 않죠. 그러면 상대의 수비벽을 뚫기가 힘들겠죠. 또 파울뿐만 아니라 알라베스가 경기 전체적으로 꽤 잘 준비를 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센터백들 바로 앞에 카사도라는 미드필더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공 받고 돌려주는 그런 피번 역할이 되는데요. 알라베스가 이 카사도를 계속해서 맨투맨 하면서 카사도 쪽으로 바로 공이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일단 가장 지름길인 중앙 쪽으로 공이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포백길이 넓게 서가지고 U자로 빌드업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카사도가 묶여있을 때는 왼쪽 미드필더 페드리가 조금씩 내려와서 받아주는 경우들이 원래도 많았거든요. 근데 알라베스가 페드리 내려가는 것도 같이 따라가면서 잘 묶었던 것 같습니다. 카사도 묶이고 페드리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좀 낮은 위치에 놓여있게 돼요. 그럼 상대 골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빌드업의 속도가 죽는 거죠. 또 바르셀로나가 빌드업해서 반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미들블럭, 그러니까 하프라인 쪽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 선수들이 꽃게걸음하면서 계속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뛰어야 하는데 체력과 아무래도 관련이 많겠죠? 그런 면에서 알라베스는 수비가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고 전방 쪽으로 선수 뛰면 뒷공간에 패스 넣어주고 역습. 전형적인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라베스가 이렇게 견고한 미들블럭을 세워놔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좀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전반 끝나자마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쓰는데요. 일단 여기 페르민 로페스가 있는데 페르민 로페스는 전반 초반에 가비랑 교체가 됐어요. 가비가 이제 알라베스 선수랑 헤더 경합을 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혔는데 그 알라베스 선수는 실려 나갔고요. 가비도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서 일단 빠르게 페르민과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사도 대신에 더용, 아라우오 대신에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용의 투입을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이 더용이 들어오면서 바르셀로나 빌드업이나 공격 작업에 상당히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으로 상대를 몰아놓고 지공으로 뚫으려고 할 때 거기서 공격 실패하고 나서 뭐 세컨볼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용이 되게 잘 쓸어 담아줬고요. 크로스하고 떨어져 나온 공도 이거를 뭐 통통 튀는 공을 잡고 이러다 보면 또 상대한테 뺏기고 역습 당하고 이런데 더용은 그거 잡지 않고 그냥 미리미리 봐놓고 바로 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드업에 연속성이 생기면 또 리듬이 살아나면서 템포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의 수비진도 체력 소진이 좀 빨리 되는 거고요. 게다가 더용이 카사도보다 피지컬이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지고 공을
안 뺏기는 그런 능력들, 등지고 돌아서는 능력들 다 좋았습니다. 전반전에 센터백 앞에 카사도가 섰을 때는 맨투맨 하면 잘 못 돌아서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더용이 서니까 센터백에게 공을 받을 때도 더 수월하게 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전반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나아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카사도보다는 더용 선발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용의 투입 효과가 좋았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여러 번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득점을 해냈는데요. 전반전에는 야말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야말 쪽으로 공을 주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더용 투입되면서 경기가 좀 풀리면서 야말 쪽으로 공이 투입되는 횟수가 늘어났고요. 야말이 공 오면 되게 가감하게 시도하기 때문에 혼전 상황에서 약간 슈팅성으로 때렸는데 그게 굴절이 되고 레반도프스키 앞에 떨어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레반도프스키가 아무리 골문 앞이더라도 좀 공이 처리하기 어렵게 와서 골대 위로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 마무리하면서 역시나 골잡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형님과 막내의 조합. 레반도프스키가 36살, 라민 야말이 17살이거든요. 뭔가 의미 있는 득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교체 투입이 신의 한 수가 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정도로 나왔고 비니시우스가 발렌시아전에 퇴장당하고 라리가에서 한동안 못 뛰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라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리그에서는 맨디보다는 프란 가르시아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프란 가르시아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에스파뇰한테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리디거의 부상이에요. 사실 리디거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이 부상으로 많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했죠. 뭐 갈린다고 표현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디거가 경기 도중에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우측 다리 대퇴 이두근 부상이라고 하고요. 약 20일 정도 결장 예정입니다. 뭐 회복 후 핏 올리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맨시티전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맨시티를 만났잖아요. 그게 2월 12일, 2월 20일이거든요. 근데 회복 기간, 뭐 컨디션 회복하는 것까지 다 따졌을 때는 리디거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인 거는 라울 아센시오. 요 센터백이 컨디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추아메니 센터백을 쓸 건지 아니면 알라바의 컨디션이 빨리 복귀가 돼서 알라바를 선발로 쓸 건지 요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내부적으로 보면 저는 좀 레알 마드리드 플레이의 연속성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플레이가 좀 툭툭 끊긴다고 할까요? 사실 좋게 말하면 자유도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정돈이 안 돼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뒷발 패스, 로빙 패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공이 잘 안 됐고요. 설령 그런 로빙 패스가 성공하더라도 공 잡고 다음 동작하기 되게 어려운 패스들 있잖아요. 컨트롤을 해놓는데 시간이 좀 드는 그런 공들, 그런 패스들이 너무 많았다고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뇰이 역습 나가는 시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습 나간다는 말은 뭐냐? 수비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에스파뇰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음바페가 최근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랑 같이 서니까 뭔가 또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음바페가 가운데로 나오고 호드리구가 왼쪽 윙어로 나왔을 때는 스위칭이 좀 많은 느낌이 있어요. 서로 자리도 잘 바꾸고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걸리적거리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는 스위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벨링엄이 좀 왼쪽에 지원을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도 뭐 가운데부터 조금 내려와서 받는다든지 사이드로 간다든지 활동 범위가 되게 넓긴 했는데 음바페가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에 자리를 바꾼다 요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명이 주고받는 연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두 명이 호흡만 잘 맞는다면 전 세계에서 이 조합을 막을 수 있는 수비진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선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다 개인 능력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들이 두 명 이상 붙습니다. 그거를 좀 이용하면 좋은 거죠. 그 자체가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뭐 두세 명 붙었는데 개인 능력으로 뚫고 패스를 준다. 그럼 그 선수는 분명히 그만큼 여유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너무 안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으로서 딱 실패다 요렇게 말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하는 조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좀 연장선상인데 프란가르시아가 올라올 때 호드리구가 그 프란가르시아를 이용해서 선택지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프란가르시아가 등 뒤로 돌아주면 그거 이용해서 주는 척하면서 안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준다든지 혹은 호드리구가 터치라인 쪽에서 공 받을 때 프란가르시아가 언더래핑하고 거기다가 호드리구가 공 주고 그럼 프란가르시아는 왼발이니까 바로 컵백할 수 있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공 잡고 약간 동료를 이용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솔로 돌파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최고의 전술인데 오늘은 안 됐던 날이고요. 왼쪽 공격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템팩을 뚫기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웠던 선수는 에스파뇰의 로메로라는 왼발 풀백입니다. 아 진짜 체력이 미쳤더라고요. 수비도 열심히 하고 역습식 공격 가담도 열심히 하고 진짜 위아래로 되게 선이 길게 쭉쭉 움직여 주더라고요. 뭐 당연히 공까지 잘 차면 이미 유명했겠죠? 근데 뭐 공은 약간 투박한 면이 있긴 한데 아 체력은 정말 미쳤습니다. 지금도 이게 레알이 공격하다가 끊고 이제 에스파뇰이 공격 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로메로가 여기서 안 뛰어도 무방하죠. 왜냐면 자풀백이니까 공격수도 안 뛰는데 자기가 안 뛰어도 욕은 안 먹잖아요. 아 근데 될 것 같으니까 쭉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경기 시간 한 84분 정도였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공격 과정이 어떻게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와가지고 로메로가 발리슛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에스파뇰 홈팬 그리고 여기서 경기를 봤다고 했을 때는 아 저는 정말 기립박수 100번 이상도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희생적으로 플레이했고 열심히 플레이했다. 이런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다 라는 걸 많이 느낀 경기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1대0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뭐 언제나 원정길은 어렵죠. 하지만 뭐 오늘 에스파뇰도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 자체가 좀 플레이가 잘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는 5백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고 지금 왼쪽 윙백에 리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올라갔을 때는 알바레즈 같이 올라가고 헤이닐도 랑글레, 르노르망, 요렌테 이렇게 변형 포백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비 시에는 5백을 좀 유지를 하지만 포백과 5백 좀 넘나드는 포메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톱 자리에 세를로트가 올해 리그에서는 첫 선발입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은 일단 벤치에서 대기했고요.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부상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넓은 선수폭을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절히 로테이션을 좀 돌려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을 느꼈고 어쩌면 내가 이 선수의 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감독 시메오네의 아들 줄리아노 시메오네입니다. 제가 줄리아노라는 선수를 잘 몰랐을 때는 이거 약간 낙하산 아니야? 아빠빨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확실히 아닙니다. 너무 플레이가 시원시원하고요. 빠르고요. 공에 대한 집념도 좋고요. 오프더볼도 아주 부지런합니다. 일단 저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이 속도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약간 찬스가 아닌 것도 이 시메오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찬스가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지금 장면도 어시스트하기 직전 장면인데 오른쪽에서 잡아서 대각선으로 쭉 뛰는데 뭐 수비수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진짜 영상으로 보시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리누가 뛰는데 리누에게 이제 공을 주게 되거든요. 뭐 음바페도 빠르고 비니시우스도 빠르고 빠른 선수 많긴 한데요.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빠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클래식한 그런 맛? 야생마의 맛?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봤고요. 여기서 이제 리누가 공을 잡아서 왼발로 잘 깔아차면서 선제골을 넣죠. 궤적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또 요 패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종종 사용하는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리누가 사이드라인까지 벌려서고 상대 수비가 나오면 거기서 생긴 뒷공간을 이용해서 알바레즈나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고요. 그 다음에 돌려칩니다. 그러면 알바레즈가 여기서 공을 잡아가지고 전개를 하죠. 이게 갈란이 부상이 아니었을 때는
갈란이랑 좀 자주 나왔던 패턴 같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제목을 아tletico 마드리드라고 지었는데요. 압박이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실점을 많이 안 할까, 요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경기를 봤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다 체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90분 내내 압박을 좀 많이 하고 좀 마인드 자체가 좀 희생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뚫려도 누가 막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야, 난 절대 뚫리면 안 돼, 이런 마인드로 압박을 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뚫더라도 뭐 체력 소진을 많이 하면서 뚫고 나오거나 약간은 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위력이 마지막에서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구석으로 몰아놓고 팀 단위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상대가 공 돌릴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4-4-2, 5-3-2 형태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공 근처에 있는 선수들은 한 명씩 나가서 붙어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붙어주는 속도도 좋고 강도도 좋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튀어나가는 게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1대0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이제 교체 투입되고 거의 경기 막판쯤에 진짜 미친 로빙슛으로 골을 넣는데요. 말 그대로 축구 도사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선수는 저기서 공 잡아놓고 동료 선수 기다려서 슈팅하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그리즈만은 워낙 이 뇌지컬, 그러니까 판단이 좋다 보니까 골키퍼 나왔네? 근데 좀 많이 나왔네? 그럼 찍어 차야겠네? 차버렸네? 넣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축구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득점이었고요.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2대0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랑 승점 1점 차로 바짝 좁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월 9일에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마드리드 더비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라운드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승 판가름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두 팀의 무승부를 바라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무승부하고 바르셀로나가 다음 경기 이긴다, 그러면 레알 50점, 알레티 49점, 바르셀로나 48점 이렇게 되거든요. 1, 2, 3위가 1점차 촘촘한 경쟁이 되는 건데, 그런 일이 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우승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즌이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